안녕하세요. 커먼아인입니다. 9월의 첫 시작 잘 하고 계신가요? 챗GPT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나요? 가끔은 아주 신박하게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활용하는 모습을 보곤 하죠. 지난 27일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가 챗GPT에게 세계 10대 와인을 물었다고 합니다. 챗GPT가 꼽은 전체 1위는 샤또마고 2000, 2위는 로마네 공띠 1999였으며 이를 비롯해 프랑스 와인이 5개나 들어있었다고 하네요. 나머지 5개는 이탈리아, 호주, 미국 캘리포니아, 스페인산이었습니다. 최근 권위 있는 와인 평론 기관들에서 발표한 순위에서는 프랑스가 굴욕적인 성적을 거뒀는데요. 이번 챗GPT의 답변에 대해 르피가로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한 결과로 올바른 것이며 매우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는 주장을 냈습니다. 챗GPT가 방대한 양의 문서를 학습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했지만 물론 잘못된 정보가 입력되었을 수도 있고 실제로 맛을 본 것이 아니라는 한계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는데요. 글쎄요, 이런 기사를 기획한 의도를 생각했을 때 프랑스 와인이 처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면하고 자기 최면을 걸고만 있는 느낌에 오히려 씁쓸함이 남네요. 이미 프랑스에서는 생산 비용 상승과 소비 감소로 인해 생산된 와인을 대거 폐기하기로 해서 이슈가 됐었죠. 이는 올림픽 규격 수영장 100개 이상을 채울 수 있는 양으로 폐기 비용만 약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버려지는 와인은 순수 알코올로 증류해 청소용품이나 향수 등 다른 제품 생산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와인을 테이스팅할 때 색을 보고 향을 맡고 입안으로 와인을 흘려보내죠. 그리고 마치 입안을 헹굴 때처럼 와인을 머금고는 혀, 볼 안쪽, 입 천장, 잇몸까지 골고루 굴려줍니다. 조금 꼴사나워 보이기도 하지만 입술을 오므리고 호록호록 공기를 들여 마시기도 하죠. 이때 우리는 와인의 당도, 산도, 타닌, 바디감, 알코올, 풍미 등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은 마우스필, 즉 입안에서 느껴지는 촉감에 영향을 미치죠. 예를 들어 와인의 잔류 당도가 높은 스위트 와인은 걸쭉하게 탄 꿀물을 마실 때처럼 점도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산도와 높은 알코올 도수는 혀와 잇몸을 짜릿짜릿하게 만들죠. 그 정도가 심하면 마치 타는 듯한 자극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산도는 타닌과 알코올의 강도를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즉, 산도가 높으면 타닌이 더 거칠고 알코올의 열감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알코올 발효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글리세롤이란 성분은 와인의 점성에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타닌과 알코올의 거칠고 날카로운 부분을 일부 가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요소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탄산감인데요. 어찌 보면 가장 즉각적이고 뚜렷하게 판단되는 촉감입니다. 마셔보기 전에 눈으로 먼저 확인이 되기도 하죠. 효모가 포도즙의 당분을 먹고 알코올과 함께 만들어내는 CO2, 발효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연 부산물인 이산화탄소는 모든 와인 메이킹 과정에서 생성됩니다. 보통은 이를 날려보내서 스틸 와인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의도적으로 이를 막아 가둬 와인에 녹아들도록 만들면 스파클링 와인이 되죠. 스파클링 와인의 뽀글뽀글 거품은 입안에서 터져 톡 쏘는 상쾌함을 줍니다. 하지만 스파클링 와인의 탄산감은 와인 스타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샴페인과 같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생산하는 스파클링 와인은 무려 5에서 6기압입니다. 병을 오픈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병 마개가 날아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일명 샤르마 방식, 즉 탱크에서 2차 발효하는 프로세코와 같은 스파클링 와인은 2.5에서 3기압 정도로 약 발포성 와인입니다.
그리고 가끔 스틸 와인을 마셨는데 입안에서 살짝 탄산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수확에서 와인 양조 그리고 병입까지 빠르게 완성된 영한 화이트 와인에서 주로 만날 수 있는데요. 발효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때에 병입을 한 경우입니다. 포르투갈의 비뉴베르데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상쾌하고 청량감을 주는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 일부러 이산탄소를 약간 넣고 병입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추럴 와인에서 종종 약한 탄산감을 느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와인은 병입 시 죽은 효모를 걸러내는데요. 정제 및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은 와인에서 병입 후에 남아있는 효모가 활동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하지 않은 활동이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예상치 못하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키하기에 대부분의 와이너리에서는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바디감에 대해 알아볼게요. 바디감은 입안에서 느껴지는 액체의 점도와 무게감입니다. 흔히 저지방 우유와 일반 우유의 차이로 비유하죠. 더 묽은 농도의 저지방 우유를 입안에 머금었을 때 느껴지는 가벼운 감각입니다. 우유의 지방 함량의 차이와 같이 와인의 바디감 차이는 알코올 함량이 주요 요인입니다. 대체로 화이트 와인이 레드 와인에 비해 알코올 함량이 낮고 더 가벼운 바디감을 보이죠. 레드 와인에서는 알코올 함량이 12.5% 이하의 라이트 바디 와인은 많지 않은데요. 라이트 바디 레드 와인은 타닌이 적고 색도 옅은 편입니다. 피노누아, 갸메, 생소 등이 있죠. 미디엄 바디 레드 와인은 대략 13% 내외의 알코올 함량을 가지며 산도가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산도, 타닌, 알코올의 밸런스가 좋기에 음식과 잘 어울리는 와인들이 많죠.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산지오베제, 까베르네 프랑, 가르나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14% 이상의 풀바디 와인은 아주 진하고 묵직하고 걸쭉한 느낌마저 줍니다. 대부분 오크통에서 숙성되어 강렬한 타닌과 풍미를 부드럽게 합니다. 까베르네 소비뇽, 시라, 말백, 따나 등이 대표적인 풀바디 와인이며 화이트 와인에서는 따뜻한 곳에서 생산된 오크드 샤르도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글리세롤이라는 성분은 알코올 농도에 비례해서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와인에 점성을 더하는 것과 함께 다른 요소들과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마치 단맛을 내는 듯한 부드럽고 풍부한 느낌을 주면서 입안에서 강렬한 효과를 줍니다. 바디감 또는 알코올 농도는 와인 잔을 스월링하면 벽면을 타고 흘러내리는 와인 자국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일명 와인의 다리 혹은 와인의 눈물이라고 부르죠. 풀바디에 높은 알코올을 가진 와인일수록 더 천천히 흘러내려 명확한 자국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타닌입니다. 타닌은 와인의 떫은 맛으로 나타납니다. 덜 익은 감을 베어 물었을 때 텁텁하면서 침이 싹 말라버리는 듯한 뻣뻣한 느낌, 바로 그것이죠. 주로 포도 껍질과 씨, 줄기에 함유된 페놀 성분인데요. 타닌이 강한 와인에는 태닉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타닌은 산화 방지제이자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장기 숙성용으로 만들어진 레드 와인을 보면 어릴수록 색이 짙고 강렬하며 타닌이 강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타닌은 점점 부드럽고 약해집니다. 타닌은 단백질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진한 홍차에 우유를 넣으면 굉장히 부드러워지죠. 스테이크와 타닌이 강한 레드 와인이 클래식한 페어링인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단백질이 와인의 단단한 타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레드 와인에서 타닌이 뚜렷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화이트 와인과는 달리 레드 와인은 포도의 껍질을 함께 사용하여
양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크통에서도 일부 타닌이 추출되는데 상대적으로 레드와인의 오크 사용이 더 많죠. 대표적으로 타닌이 강한 품종으로는 까베르네 소비뇽, 네비올로, 까르메네르, 피노따주 등이 있습니다. 9월 한 달도 즐거운 나날들이 계속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